저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5일 오후 1시입니다. 조국 게이트 사건이 구르는 눈사람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란 것은 한번 급변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서 6월 사태, 6.29 그리고 개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이 부마 사태로 이어지고 11.6 사건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4.19 때 3.15 부정선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기붕 씨가 총은 소라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발언이 기름을 붓고 김주열 군이 최루탄을 맞은 시신으로 떠오르면서 국민 분노를 폭발시켜서 4.19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아주 비슷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축적되고 여기에 여권이 조국 씨가 그 부인이 그 딸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분노로서 대폭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실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외골수 되는 사람들은 측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금도 조국이 좋은 사람이다, 조국이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착각이 깨질 때가 무섭습니다. 착각이 깨질 때가 무섭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런 예언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인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질 때가 있는데 보통 전쟁이 그런 환상을 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지식인들은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속이고 관념의 유의를 즐기지만 그게 깨질 때는 피가 흐를 때 깨집니다. 피가 흐른다는 것은 전쟁이 난다든지 쿠데타가 난다든지 하는 민중봉기가 난다든지 하는 것인데 그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죠.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리하여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국의 위선과 위험성과 위법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도 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과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조국 게이트입니다. 조국뿐 아니라 부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권이 이를 비호한 혐의가 드러나니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즉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조국 게이트로 불러야 됩니다. 위조, 위정, 표절, 위장, 위선, 위험 등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조국 씨는 지식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법학자로서 가짜라는 뉘앙스입니다. 인생도 가짜, 이런 사람을 쓴 문재인도 가짜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조국 씨의 위선과 부패와 무능을 폭로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이들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 기자, 검사, 의사 등 전문가들입니다. 위선 좌파의 핵심은 권력을 잡은 패거리들인데 기본적으로 아마추어입니다. 전문가들에게 잘 걸렸습니다. 조국이 좌파 진영의 표상이었으므로 그가 파멸하면 좌파도 같은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자폭이죠. 우파는 질 수 없는 문화전쟁과 사상투쟁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도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 4.19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예감이 듭니다. 그럴 경우 조국은 이승만을 하야로 몰고 간 이기붕과 당시에 부정선거를 지휘한 최인규 내무장관과 비슷한 역사적 역할을 하는 셈이죠.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외국에 나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나 해명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골라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느냐. 대통령은 국민 괴롭힐 특권을 헌법으로도 부여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댓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 지금껏 살아오면서 조국처럼 입만 열면 뻔뻔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처음 봄. 역대급. 좌파들 특징은 내로남불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 우파들은 부끄럽다고 사죄하고 바로 내려오던데 대한민국은 사죄하면 마녀사냥을 했으인가?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특권과 특혜 의혹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일관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일부러 요청하지도 압력을 가한 적도 없는데 온갖 특권과 특혜들이 저절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사전에 어떤 청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왜곡된 특권 특혜 구조를 보여준다. 반대로 몰랐다, 관여한 바 없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면 검찰 수사를 통하여 이면 거래와 청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일일이 검명하기도 힘들 정도의 온갖 특혜가 한 가족에게 집중되었는데 정작 그 수혜자는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 이런 해괴한 일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는 조국 후보에서 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 이 초점이 이동했습니다. 동양대 교수로 있으면서 딸을 보조원으로 쓰고 그 딸에게 상장을 주었는데 총장상을 주었는데 총장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부산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할 때 써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장이 그런 상을 준 적이 없다. 상장 위조 혐의가 드러났고 더구나 정경심 교수가 어제 최승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학교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최승혜 총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유시민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증거인멸 의도에 해당합니다. 이건 당연히 구속사유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점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최승혜 동양대 총장에게 정경심 씨가 딸 허위 표창 수상 의혹과 관련하여 전화를 걸어가지고 표창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해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 이것은 허위 진술을 압박한 대표적인 증거인멸 시도다. 당장 정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즉각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또 나훈애 대표는 내일 열리는 조 후보자 청문회는 위법, 위선, 위험을 총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 역사적 심판이 내려질 국민법정이다. 조 후보자 그대가 이 나라 역사의 가장 추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하루가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위선의 탈을 쓰고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의 몸통이 누구냐?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문 대통령이냐 아니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조 후보자냐? 문 대통령은 조국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싶다면 이제 결단해야 한다. 지명철회로 이 정권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 검사 한 분이 고검 검사입니다. 고검 검사 한 분이
사법연수원 17기고 임무영 서울고검검사입니다. 임무영 서울고검검사가 이 검사들만 보는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검사적 시각을 피력했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그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와 문창욱 총리 후보자, 박태희 법무장관 후보자 등이 직을 내려놓았던 이유를 설명한 뒤에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이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다. 조 후보자보다 더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런 말도 덧붙였네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안전 공무원이라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다.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안타까운 결론이 내려진다면 검찰에 구속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다.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에 구속된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법무장관 부인이 구속된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 그럴 리가 있느냐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은 한번 급변하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이 예측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빨리 굴러갑니다. 이번 사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